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오늘은 방통공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통공사란 온수 시스템 공사를 말하는데요. 난방공사입니다. 바닥난방공사입니다. 온수 난방 시스템은 옛날 우리 구들장 문화에서 발전한 그런 난방 시스템인데요. 옛날에는 아궁이에서 구들이라는 돌을 직접 가열하여 그 돌이 추결을 하여서 방 안의 공기를 데우는 그런 난방 시스템입니다. 방통공사는 바닥 콘크리트에 단열재를 시공을 하고 그 위에 폴리에틸렌 필름을 시공한 후에 경량기포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그 위에 온수 파이프, 즉 엑셀 파이프를 시공한 후에 시멘트 몰타를 타설하면 방통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1층 바닥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매트 기초라고 가정을 하고 하부에는 단열재, 이것은 법적으로 해야만 하는 단열재를 설치를 하고 그 위에 폴리에틸렌 필름을 깔고 매트 기초를 타설을 합니다. 방통공사를 하려면 기초 바닥은 완성이 되어 있겠지요. 기초 위에 단열재를 또 설치를 하는데 이것은 이중 단열이 아닌가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설계자에 따라서 혹은 시공자에 따라서 단열재를 내부에만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크게 잘못됐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올바른 단열의 시공예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최하층 바닥, 외벽, 그리고 최상층 지붕에 단열을 해야 됩니다. 어떤 공간이 있다면 그 공간을 사방팔방 뺑 둘러싸서 열이 밖으로 새는 것을 막아주는 개념입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의무적인 단열재고요. 방통공사에 있어서의 단열재는 경량기포 콘크리트와 시멘트 몰탈 이것을 합쳐서 추결재라고 하겠습니다. 데워진 추결재의 열이 기초 콘크리트로 손실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단열재는 바닥 단열과 약간 좀 의미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닥 단열재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제가 따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방통공사의 일반적인 시공례인데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다세대 같은 작은 현장에 가보면 이렇게 시공하지 않고 단열재 위에 와이어 메쉬를 깔고 온수 파이프를 와이어 메쉬에다가 고정을 해서 시공을 한 후에 경량 기포 콘크리트던 혹은 시멘트 몰탈이던 한 가지만 한 번에 부어서 추결재를 시공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시공예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방통에서의 이 단열재의 역할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추결재에서 열이 기초로 전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역할인데 온수난방 시스템은 온수 파이프에 뜨거운 물이 흘러서 이 추결재를 데워서 이 추결재가 방 안의 실내의 공기를 데워서 난방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추결재 위에 공기가 데워지면 위로 올라가게 되고 윗부분의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와서 다시 방바닥의 열에 의해서 데워져서 계속 이제 순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복사열에 의한 대류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그 온돌난방, 온수난방은 그런 방식으로 행해지는데요. 그럼 왜 경량기포 콘크리트와 시멘트 몰타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시공을 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이 온수 파이프가 추결체의 가운데 있는 것이 추결체를 히팅하는 데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경량기포 콘크리트 한 가지로만 혹은 시멘트 몰탈 한 가지로만 시공을 하게 되면 온수 파이프를 추결체 가운데에 위치하게 하는 것이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추결체를 시공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왜 재료는 서로 다른가? 경량기포 콘크리트는 단열의 성능이 있고 무게도 자중이 가볍고 다층의 경우, 중간층의 바닥일 경우 이것을 시멘트 몰탈로 전부 하는 것보다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로 절반을 하는 경우가 충격 완화, 소음 흡수, 그리고 부재의 경량화 여러모로 유리하기 때문에 경량기포 콘크리트를 먼저 타설하고 이후에 시멘트 몰탈을 타설하게 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작은 현장에서는 왜 한 가지 재료만 타설을 하느냐,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재료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타설하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런 작은 현장에 가보면 단열재 위에 와이어 메쉬를 깔고 온수 파이프를 고정을 시킨 후에 경량기포 콘크리트나 시멘트 몰타를 타설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 온수 파이프가 단열재 위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좀 비효율적이겠죠. 왜냐하면 이 두께만큼을 가열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가운데 있으면 절반 두께만 가열을 하면 되기 때문에 난방 연료가 절약이 됩니다. 그러나 이 온수 파이프가 제일 밑에 위치하게 되면 이 추결제 두께만큼 가열을 그러니까 데워주는 거죠. 데워주려고 하다 보면 난방 연료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게 돼서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공하는 것이 정석인데 일반 소규모 현장에서는 그것은 시공회사라고 할 수는 없고 업자라고 하겠죠. 오야지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팀별로 다니면서 공사를 해주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1군, 3군 건설업체까지도 이런 정석대로 시공을 합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합니다. 조그만 해도 체계가 잡혀 있는 그런 건설회사는 이렇게 정석대로 시공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아니거나 아니면 조그만 회사에 어떤 체계가 없는 회사에서는 시공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공사를 하는 겁니다. 한 번만 타설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레미콘차가 올 테고 그 다음에 펌프카가 올 텐데 이 장비를 한 번만 불러도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절약이 됩니다. 정석대로 시공을 하려면 경량기포 콘크리트 타설할 때 레미콘차 와야 되죠. 펌프카 와야 되죠. 그 다음에 시멘트 몰탈 타설할 때 레미콘차 또 와야 되죠. 펌프카 또 와야 되죠. 장비 비용이 2배로 들죠. 그리고 경량기포 콘크리트가 양생하는 동안 일주일 동안 또 공사 기간이 늦어지죠. 이건 늦어지는 건 아닌데 원래 그렇게 하는 건데 날림 공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사 기간이 늦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와이어 메쉬 위에다 온수 파이프를 깔고 한 번에 타설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열 효율 측면에서는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공기는 단축되고 공사 비용은 절약이 되겠지만 유지 관리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난방은 1년, 10년, 20년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해 연료비가 절반씩 세이브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무시할 건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 굳이 왜 단열재를 또 깔아서 이중으로 단열을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 단열재 비용은 미미합니다. 유지 관리비를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단열재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에 유지 관리비는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단열재를 또 넣어서 굳이 이중 단열이 아니냐라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이 단열재를 넣는 것이 유지 관리비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에 이런 디테일 그려주면 이 엑셀 파이프에 파이프 클립을 이렇게 끼워서 못으로 바닥에 고정해서 설치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만 그려주면은 시공자가 이해를 했는데요. 요즘은 현장에서 와이어 메쉬를 많이 쓰는 걸 제가 봤습니다. 여기까지 방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온수 파이프 클립입니다. 이것을 바닥에 못으로 고정을 해서
파이프를 여기에 끼워서 고정을 시키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이제부터 사진을 한번 볼 텐데요. 이것은 잘못된 시공 레이입니다. 보면 단열재를 깔고 단열 테이프를 시공한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잘 했습니다. 그런데 폴리에틸렌 필름을 깔지를 않았습니다. 단열재 위에 와이어 메쉬를 깔고 온수 파이프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와이어 메쉬를 깔았으면 와이어 메쉬에다가 온수 파이프를 고정을 하면 되는데 또 온수 파이프 클립을 또 설치를 했습니다. 아마 이 시공자가 좀 잘해 보려고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이중으로 자재가 들어간 거죠. 파이프 클립을 사용하려면 파이프 클립만 사용하면 됩니다. 와이어 메쉬를 사용하려면 와이어 메쉬만 사용하면 됩니다. 굳이 이렇게 두 가지를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파이프 클립은 뭐 이렇게 파이프를 두어 군데 잡아주는 역할만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은 바닥에 고정할 수는 없겠죠. 스티로폴이니까 단열재니까 못을 박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와이어 메쉬에다가 이렇게 뭘 결속근으로 묶거나 했을 텐데 이것은 사족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잘못된 시공 사례입니다. 자, 다음 사진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많이 짓고 있는 경량목 구조 주택으로 보이는데요. 바닥 단열을 하고 와이어 메쉬를 깔고 그 위에 온수 파이프를 고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도 폴리에틸렌 필름을 깔지 않았죠. 잘못된 시공 사례입니다. 폴리에틸렌 필름은 왜 단열재 위에 깔아줘야 되냐? 그것은 이 위에 경량기포 콘크리트든 시멘트 몰탈이든 타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폴리에틸렌 필름을 깔지 않게 되면 수분이 이 단열재에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지가 않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폴리에틸렌 필름을 깔아주는 것이 하나 있고, 혹시 모를 습기가 올라오는 것을 막아주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에틸렌 필름을 깔아주는 것이 정석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깔아주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온수 파이프를 단열재 위에 바로 설치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시공 사례입니다. 이러면 경량기포 수결재를 한 번만 타설하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시공 사례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정석 시공 사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에 단열재 시공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단열 테이핑까지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단열 테이핑은 하지 않았네요. 그 대신 단열재 조인트 부분을 최대한 밀착시켜서 틈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단열재 위에 폴리에틸렌 필름을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량기포 콘크리트를 타설하였습니다. 경량기포 콘크리트는 그 강도와 경도가 대단히 약합니다. 이 안에 발포 알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단열재 스티로폼 알갱이 같은 것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들어감으로써 콘크리트를 경량화 시켜 주게 되고 단열 성능이 있게 되고 흡음 차음 효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되고, 그리고 이 표면이 잘 부서집니다. 그래서 한 번만 타설을 하는 경우에 경량기포 콘크리트 하는 경우는 최악입니다. 그것은 바닥이 쉽게 으스러지고 바닥재를 설치하기 위해서 본드 칠을 하는 경우에 본드도 잘 묻지 않고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번만 타설하는 경우가 옳지는 않지만 시공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한 번만 타설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경량기포 콘크리트보다는, 물론 경량기포 콘크리트가 장점은 있지만 그래도 어떤 내구성을 위해서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보다는 시멘트 몰타를 차라리 타설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 경량기포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에 이제 양생을 시켰겠죠. 양생 후에 와이어 메쉬를 깔고 그 위에 엑셀 파이프, 즉 온수 파이프를 설치하였습니다. 이것은 와이어 메쉬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파이프 클립을 시공을 해서
파이프를 고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시공자의 어떤 편의성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문제로 보여집니다. 온수 파이프를 설치한 후에 시멘트 몰타를 타설한 모습입니다. 혹자는 온수 파이프를 와이어 메쉬에 고정을 하게 되면 이 시멘트 몰탈이 양생된 후에 크랙이 가는 것을 조금이라도 잡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와이어 메쉬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납득을 합니다. 시멘트 몰탈 면 처리하는 장면인데요. 이것은 시멘트 몰탈이 면 처리한 후에 양생이 된 모습입니다. 이 바닥이 이제 시멘트 몰탈로 이렇게 시공이 됐는데 이 위에 이제 또 바닥 마감재, 바닥 장식재를 시공을 하게 됩니다. 흔한 말로 장판이라든지 플라스틱 타일이라든지 아니면 카펫이라든지 여러 가지 바닥 장식재가 있죠. 그런 바닥 장식재를 강화마루도 있고요. 그런 바닥 장식재를 여기에 다시 시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상 방통공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